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고르는 게 아니라 형제 모두와 결혼을 한다고 해요. 육류를 위한 축산도 없고 신호등도 없으며 성씨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정해주는 법까지 있죠. 부탄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인터넷도 없고 패스트푸드도 없으며 하루에 6,600원 정도로 살아야 한다면 과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인도와 중국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끼어있는 불교 국가. 부탄은 사랑과 가족의 규칙을 새로 씁니다. 이곳에서는 함께 살기 위해 반지나 예식이 필요 없어요. 그저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어떤 여성들에게는 남편이 복수형입니다. 이것을 일처다부제라고 부르는데 여러 형제가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전통입니다. 부탄 전역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땅이 부족한 고산지대 농촌 마을에서는 꽤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형제들끼리 재산을 나누는 대신 그대로 보존하고 가족이 뭉쳐 살 수 있거든요. 여성이 가게의 중심이 되어 그녀의 말에 힘이 실리고 남성들이 그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든 게 다 평화롭기만 한 건 아닙니다. 질투, 낡아가는 전통, 그리고 현대화가 이 관습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스마트폰과 인도 영화, 볼리우드의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는 여기서 벗어나고 있죠. 심지어 2005년에 제정된 부탄의 혼인법도 이제는 정식 혼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탄은 자신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 부르지만 평균 수입이 하루 6,600원도 안 되는 나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1972년 부탄의 네 번째 국왕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성공을 국내 총생산인지 DP로 측정하는 대신 국민 총행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죠. 부유함보다 웰빙을 우선시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탄의 GDP 순위는 낮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평균 연수입은 약 191만 원 정도입니다. 인구의 약 12%가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고 시골 가족들은 인터넷이나 온수, 포장도로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8호 계곡을 걷다 보면 공기는 상쾌하고 타르초 깃발이 바람에 휘날립니다. 스님이 버터차를 건네고 전통 의상을 입은 아이들이 흙길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뛰놀며 웃고 있죠. 2024년 부탄은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니카라과나 카자흐스탄보다 낮은 97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신건강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고 청년 실업률은 20%를 웃돌아 많은 젊은이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호주나 인도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부탄 시민은 완전 무상 의료 혜택을 누립니다. 2008년에는 국민행복위원회도 설립되었죠. 매년 실시하는 인구조사에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아직 행복을 찾는 중이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 일이 있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행복이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부탄의 행복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매우 불안정하거든요. 대형 쇼핑몰도 없고 아마존 프라임도 없습니다. 실제로 부탄 가구의 54%만이 인터넷을 사용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수도인 팀푸 같은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탄 중부의 우라 같은 마을을 가봅시다. 이곳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직접 재배한 것을 먹고 가진 것을 나누며 해가 뜨면 일어나고 모닥불 곁에서 잠듭니다. 일과라고 해봐야 직무를 짜거나 농사를 짓고 주말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것이 전부죠. 부탄 남성의 30% 이상은 인생의 일부를 승려로 보내며 기부금으로 생활하고 독경을 하며 맨발로 음식을 구하러 다닙니다. 스타벅스도 없고 온라인 뱅킹도 없습니다. 패스트푸드는 없지만 대신 번아웃도 없습니다. 월스트리트 같은 치열함도 주 60시간 근무도 없죠. 사람들은 일정표 대신 계절의 흐름으로 시간을 잽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산악 지역에서는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많은 청년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인도나 호주로 떠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평화를 위해 편리함을 포기할 수 있나요?
배달의 민족이나 아마존 프라임 대신 직접 키운 무와 기도바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세요. 경제 다음으로는 군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웃 나라들과 비교하면 부탄의 상황은 조금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탱크도 없고 공군도 없습니다. 고작 7,500명의 군인과 미국 고등학교 한 학구에 예산보다 적은 국방비. 이것이 부탄 군대의 전부입니다. 핵 강대국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 낀 이 평화로운 왕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폭탄을 만드는 대신 침묵을 선택한 것이죠. 2025년 기준 부탄이 국방에 쓰는 돈은 1년에 약 13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174조 원 이상을 쓰고 러시아의 국방 예산도 132조 원이 넘습니다. 지상군인 부탄 왕립군은 약 7,500명 수준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인도의 도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인도는 1949년 우호 조약과 2007년 개정된 협력 강화 조약에 따른 부탄의 핵심 국방 파트너입니다. 북쪽으로는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부탄과 중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클람 고원은 2017년에 인도까지 전쟁 직전으로 몰고 갔던 군사적 대치의 발화점이었습니다. 이 국경 분쟁은 2025년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쪽의 인도는 가까운 동맹이긴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 강대국이죠. 부탄은 조용히 중립을 지키며 외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만약 충돌이 발생하면 부탄의 방위 계획은 이겁니다. 외교가 통하기를 기도하고 안 되면 인도가 와주길 바라는 것. 부탄은 무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평화와 가치, 영적인 힘에 도박을 걸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없는 나라에서 사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래 댓글에 예 또는 아니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행복한 나라라고 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을 거라 생각하진 마세요. 사실 부탄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그 전에 언제나처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8호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러분은 한 가지가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혼란입니다. 수도인 팀푸조차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호등이 없는 수도입니다. 경찰관들이 수신호로 교통을 정리하는데 마치 침묵 속에 추는 춤 같습니다. 첫째, 육류 생산 금지 부탄은 거의 모든 고기를 인도에서 수입합니다. 왜냐하면 부탄 땅에서 동물을 도살하는 것을 불교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이죠. 둘째, 담배 금지 2005년. 부탄은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담배 판매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밀수를 막기 위해 소지는 부분적으로 허용됐지만 2025년 현재도 공공장소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면허 없이 판매하다 적발되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살충제 금지 부탄은 세계 최초의 완전 유기농 국가를 목표로 합니다. 농부들은 전통 방식과 천연 비료를 사용하며 정부는 강과 농작물에 독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화학 물질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넷째, 성산 등반 금지 히말라야를 정복하고 싶으신가요? 부탄에선 안 됩니다. 부탄은 신들이 사는 곳이라 믿는 가장 높은 봉구리들의 영적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 1994년에 등반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발 7,570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미정복 봉우리인 강카르 푼숨도 포함됩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법으로 보호받는 숲입니다. 부탄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보다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지구상 유일한 탄소 네거티브 국가입니다. 물론 이런 제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고기 애호가들은 수입에 의존해야 하고 흡연자들은 체포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야심찬 등반가들은 발길을 돌려야 하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정적입니다. 공기에서는 매연 대신 소나무 향기가 납니다. 엔진 소리 대신 강가에서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들리죠. 대부분의 마을엔 넷플릭스가 없어서 가족들은 밤마다 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다음으로는 뜨거운 이야기를 해볼까요? 차에 버터를 넣고 1시간 동안 얼얼할 정도로 매운 고추를 먹는 부탄의 거친 전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산악 왕국에서 맛은 케첩이나 배달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야크 버터, 햇볕에 말린 고추,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에서 나오죠. 여기서 먹는다는 건 칼로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성품을 기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먼저 수자라고 불리는 버터차입니다. 네, 버터차 맞습니다. 차잎을 우려낸 검은 차에 야크버터 한 덩이와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저어 만든 걸쭉하고 짭짤한 음료죠. 때로는 후추를 넣거나 버터를 더 넣기도 합니다. 맛은 따뜻한 수프와 녹은 라떼 그 어딘가에 있는 느낌인데 진하고 묵직해서 묘하게 편안함을 줍니다. 현지인들은 불가에서 이 차를 마시고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스님들은 긴 명상 중에 마시기도 하죠. 차가운 산 공기 속에서 이 차는 마치 컵에 담긴 담요 같습니다. 그리고 부탄의 국민 요리인 에마 다치가 있습니다. 재료는 간단해요. 고추, 녹인 치즈, 그리고 고추 더 많이, 가끔 버섯이나 감자를 넣기도 하지만 언제나 맵습니다. 이름 자체가 고추와 치즈라는 뜻이죠. 심지어 치즈를 네모나게 만들어 말려 두기도 하는데 이걸 초고라고 부릅니다. 이 초고 한 조각을 다 먹는데 45분이나 걸릴 수도 있어요. 부탄 농림부에 따르면 부탄 성인 한 명이 한 달에 소비하는 고추는 3kg 이상입니다. 또한 이 나라의 주식은 쌀인데 백미가 아니라 꽤 단단한 붉은 쌀입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3,300m나 되고 가장 높은 곳은 7,500m가 넘는 척박한 환경이니 쌀 농사가 어려운 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부탄 성인 한 명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8.5리터로 세계 평균인 6.2리터보다 훨씬 높습니다. 술집만 5,400개가 넘죠. 하지만 드라이데이로 불리는 화요일에는 정부가 술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부탄에 가는 게 그냥 비행기 표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하루에 40만 원씩 내야 입국이 허락된다면요. 마감 임박 비행기도, 배낭여행자 호스텔도 없습니다. 계획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도 안 되죠. 부탄은 관광을 마치 왕실 금고처럼 운영합니다. 문을 아주 살짝만 열어두는 식이죠. 모든 외국인 방문객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시민 제외는 일정에 따라 하루에 13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에 지속가능 발전 부담금 SDF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호텔, 식사, 가이드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저 부탄에 존재하기 위한 비용일 뿐이죠. 저가 예약 사이트에서 방을 잡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여행은 승인된 부탄 여행사를 통해야 하며 그들이 일정을 짜고 비자를 신청하고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합니다. 자유여행도, 나 홀로 트레킹도 없습니다. 심지어 비자 승인도 정부의 최종 허가가 필요합니다. 돈을 낸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죠. 2024년 부탄을 찾은 국제 관광객은 고작 5만 7천 명뿐이었습니다. 같은 해 이웃나라인 네팔에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것과 대조적이죠. 이 나라는 수익보다는 문화 보존과 환경 보호를 우선시하는 고부 가가치, 저용량 정책을 고수합니다. 배낭여행자 거리에 바도, 해변 파티도, 국경에서 대충 찍어주는 비자도 없습니다. 대신 산속의 사원, 쓰레기 하나 없는 숲길,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들이 방해하지 않는 바람에 흩날리는 깃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다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까다로운 행정 절차와 비용, 즉흥성이 없는 점 때문에 많은 여행자가 발길을 돌립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디지털 노마드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이게 엄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옷차림을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부탄에서 패션은 전통을 넘어 법이니까요. 모든 부탄 시민은 정부 명령에 따라 공공건물, 학교, 사원, 그리고 공식 행사에서 반드시 전통 의상을 입어야 합니다. 이를 드리글람 남자라고 부르는데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과 외양에 관한 규칙이죠. 남성은 고라는 무릎 길이의 두루마기를 입고 허리에는 케라라는 천 벨트를 맵니다. 로브나 기모노와 비슷해 보이지만 소매가 넓고 품이 깊어 수납 공간으로 쓰기도 합니다. 현지인들은 그 자체가 가방인데 왜 가방을 들고 다니냐며 농담을 하기도 하죠. 여성은 키라라는 긴 드레스를 입고 은색 브로치로 고정하며 퇴고라는 짧은 재킷을 곁들입니다.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고 무늬에는 가문의 전통이 담겨 있습니다.
특정 색깔은 왕족이나 고위 관료만 입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하얀 스카프인 캄네를 두릅니다. 주황색은 장관급, 빨간색은 승려급을 의미하죠.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탄 학생들은 정성스럽게 잡힌 주름과 단정한 칼라, 깨끗한 신호를 갖춘 어린 왕족 같은 모습으로 등교합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헐렁한 청바지나 그래픽 티셔츠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2024 연조사에 따르면 30세 미만 시민의 약 80%가 이런 복장 규정이 세계화 속에서 문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규칙은 엄격합니다. 외국인은 의무가 아니지만 성체나 사원, 관공서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단정한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배꼽티나 반바지는 꿈도 꾸지 마세요. 긴 소매, 긴 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신발이 필수입니다. 세상이 유행을 쫓을 때 부타는 시간을 보존합니다. 옷은 개인의 스타일이 아니라 당신이 더 오래되고 깊으며 신성한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물론 도시의 젊은이들은 밤에 청바지를 입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고 케이팝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 국복은 여전히 그들의 삶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이제 한밤중의 북소리, 맨몸의 무용수들, 그리고 미래를 점치는 만두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탄의 가장 기묘한 비밀이자 가장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매년 겨울, 달이 산골짜기 위로 떠오르면 붐탕이나 트롱사 같은 외딴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별빛 아래 모입니다. 모닥불이 타오르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둠 속에서 정교한 나무 가면을 쓴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몸에는 천조각이나 방울, 가리개만 걸친 채 말이죠. 그들은 발을 구르고 회전하고 포효합니다. 이것은 테르 참이라 불리는 영적 정화 의식입니다. 무용수들은 무언가를 조롱하는 게 아니라 악을 쫓아내고 신성을 기리며 충격을 통해 정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마을을 보호하고 불운을 몰아내며 새해를 깨끗하게 시작하려는 것이죠. 부탄 문화부에 따르면 이 가면 춤은 500년 넘게 이어져 온 살아있는 구전 전통으로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과 지역 민속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새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점을 치는 만두도 있습니다. 부탄의 음력설인 로사르가 되면 가족들이 모여 만두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만두 속에 운세가 들어있거든요. 조약돌이 나오면 앞으로 힘들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고, 동전이 나오면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숫 조각이 나오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알고리즘과 분석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탄의 이런 신비로움은 신선하고 마법 같으며 심지어 반항적으로까지 느껴집니다. 이 나라에서는 한 사람당 2개의 이름을 가지지만 그것이 성과 이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지 않고 길이를 기다려 사찰에 데려가는데 그곳에서 스님이 축복을 내리며 이름을 골라줍니다. 다시 말해 부탄 사람들에게는 가족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가족들과 완전히 다를 수 있고 이름만 들어서는 친척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탄의 제선페마 왕비의 아버지는 돈둡 갤첸이고 어머니는 소남 추키입니다. 왕비의 두 오빠는 틴레이 노르부와 지금의 남갸리며 두 언니는 세첸 도마와 예초라모입니다. 이름 속에 공통된 성이 하나도 없죠. 설인이라고도 불리는 예티는 히말라야에 산다고 전해지는 신비로운 생물입니다. 부탄 사람들의 이야기 속 예티는 키가 2미터가 넘고 갈색이나 흰색의 털로 덮여 있으며 길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모습입니다. 주로 2발로 걷지만 4발로 움직인다는 설도 있죠. 비록 실존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부탄 사람들은 여전히 예티를 믿습니다. 예티는 수많은 미스터리한 이야기의 주인공이며 지금도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고기 농장도 없고 클럽도 없고 탱크도 없으며 신호등조차 없는 나라, 여러분은 부탄에서 사실 수 있겠나요?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며 여러분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운을 빌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